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좋겠다. 뭐 선생님 아니면 교수 뭐 이런 부분들로 희망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찌 보면 일정 부분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에서라마 좋은 내용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희망을 좀 이루지 않았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뭐 주식 시장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경제계 뉴스들을 보면 좋은 뉴스들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도 상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하려면 저 같은 사람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해서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찬찬히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소장님은 어릴 때 그 꿈을 이루셨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정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오늘도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아타운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02-2638-3970번 무료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번 첫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먼저 만나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석관동의 다세대를 네. 한 2021년도에 제가 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개발로 신청이 가능해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까, 좋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네.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네, 연락 잘 주셨어요. 네. 성북구 석관동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거주는 안 하고 그러면 좀 세를 주고 계신 상황이실까요? 네. 네, 저희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조금 꺼려지세요? 거기 네, 안 꺼려지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 광천교회라고 바로 옆에 광천교회. 큰 도로 골목에 알겠습니다. 348번지에 37번지일 거예요. 348-37번지. 네. 네, 석관동에 이 다세대 주택을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건데 이게 정말 요즘 이야기하는 그 재개발에 좀 해당되는 좀 계속 가져가 볼 만한 투자 가치 있는 지역인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석관동 다세대 주택 한번 향후 전망 투자 가치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 목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많이 즐겨 듣고 예. 존경하는 분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석관동 338-37번지요. 네네. 예, 뭐 여기 이스트 빌라라고 나오네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여기 있구나. 예. 이쪽 지역이 있네요. 상월공로 바로 아래쪽에. 네네. 요게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위에 우리 장인 뉴타운이 있고요, 그죠? 네. 자,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 예, 여기 장인 뉴타운 여기 바로 위에가 이제 15구역인가 그럴 겁니다. 네네. 예, 15구역이고 이 전체적으로 장인 뉴타운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아래쪽에 이제 이문 휴게용 뉴타운이 있고 이 석관동 쪽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굉장히 노후가 된 지역이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좌측편에 모아타운, 뭐 신속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이 여기 돌고지 시장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빌라 여기 있는 상월곤역 아래쪽에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노도는 알고 계세요? 네. 노도가 어떤가요? 거기 제가
소유가 있는 데는 조금 이제 신축이 있고 그 주변에는 노후주택이 많더라고요. 예, 신축이 있는데 네. 노후도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쪽이. 네. 그렇죠. 노후도가 네네. 좋다는 말은 재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그죠? 이 재개발의 압력이 높아요. 재개발.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에 여기를 네. 한번 살펴보시고 임장을 하셨겠죠? 네. 임장을 하시고 이제 취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우리 재개발, 서울에서 재개발 이슈가 가장 큰 게 어떤 거죠? 가장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어. 그게 제일 요즘에 많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요 두 가지가 가장 이슈입니다. 일반적인 신속통합기획은 이슈는 되겠지만 이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 이런 게 좋은 점도 많이 분명히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이게 후보지로 선정이 돼버리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립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든지 좀 매매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매매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신속통합계획은 좋긴 하지만 이렇게 선정이 돼버리면 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자, 하지만 이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에 대한 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네. 보니까 지정이 되면 당연히 지정이 되는 그 순간 그냥 가격이 좀 뛰죠. 네. 많이 찾아보시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가격이 네. 툭 뛰어버리니까 그때 이제 뭐 엑시트를 하시고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고요. 아니면 또 내가 어차피 뭐 한 주택밖에 없는데 끝까지 갖고 가서 난 아파트 한 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가져가시고 그래요. 자, 이 둘 중에는 또 어떤 형식의 재개발이 좀 더 좋을까요? 모아타운이랑 역세권 재개발 중에는? 저는 모아타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노후도가 여기는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그 옆에는 노후주택이 많은데 예. 요 제가 갖고 있는 데는 신축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모아타운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이제 세부적으로 노후도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제가 얘기를 노후도를 계산을 해봤다면 이 사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노후도를 분석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자,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모아타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만 노후화가 되어 있다면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후보지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네. 자,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은 그렇지가 않아요. 역세권 재개발은 노후도가 조금 더 까다롭죠. 이 선정되는 요건들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돼요. 50% 이상이면 되는데 이것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이지만 모아타운은 요건들을 더 완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20년 이상이면 노후도 요건을 만족한다고 해요. 자, 하지만 역세권은 예전의 노후도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이 되어야지 노후주택, 노후분양 건축물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 역세권의 전체 그 구역 면적의 60% 이상이 이 노후분양 건축물로 만족을 해야지만 후보지로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아타운은 지금 현재 한 65곳이 서울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자, 이 서울시에서 1월 달쯤에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앞으로 향후 모아타운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구역은 한 몇 군데 정도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그 문서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 모아타운은 앞으로 향후에 총 100곳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네. 100곳이면 이게 2025년 6월 말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해요. 지금 현재 65곳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곳이라고 하면 이제 남은 게 한 35개소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35개소가 남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2년 동안 이제 35개소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모아타운의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 먼저 우선순위로 지정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요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 볼 수 있고 역세권 재개발은 거기에서 자유로워요. 대신에 이제 노후도 요건이 모아타운보다는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요건들을 만족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용적률. 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 한 250m 거리 안에서는요. 용적률을 최대한 70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700%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얘기죠. 네. 자, 용적률이 700%까지 이렇게 상향을 시켜준다는 거는 어떤 겁니까?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거죠.
네. 사업성이 좋아지면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나 사업성 뭐 분담금 들어간다니까 안 해라고 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겠죠. 네. 예, 그리고 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이다 보니까 뭐 출퇴근이나 아니면 뭐 통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제가 여기 노후도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60%가 넘어간다. 여기는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에요. 60%가 넘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역세권으로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역세권이 아니면 그 역세권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되었건 모아타운으로라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뭐냐면 위에가 장인 뉴타운이고요. 바로 길 건너면 장인 뉴타운이고요. 여기가 대단지 뉴타운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인문희경 뉴타운이 있고 석관동도 지금 신속통합이다 모아타운이라 해서 여기 전체가 지금 뉴타운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지역 자체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버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내 집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주변에 다 재개발을 진행을 하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역에서도 주민들이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그러겠죠, 무조건. 네. 그래서 굉장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여기를 이제 오늘 전화 주신 거는 이게 과연 내가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저라면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그러고 나서 만약에 100곳이 다 진행이 됐는데도 안 된다. 우리 지역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또 한 2년의 시간이 지났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역에, 우리 구역에 또 노후도가 2년 동안 더 진행이 되겠죠. 네. 더 진행이 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역세권 재개발의 노후도를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2년 뒤에는 또 만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이 더 지나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그때도 2년이 지나도 안 된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요. 그런데 여기는 노후된 지역이라서 노후도가 계속해서 흘러간단 말입니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가 만약에 자금이 더 있어가지고 더 좋은 지역을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굳이 자금도 없고 내가 여기서 이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다라고만 생각을 하신다면 저라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분명히 좋은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이 정도면 해결이 되셨습니까? 거기 그 역세권 재개발로 할 때 그게 까다로운 게 그 노후도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노후도는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이 지나야지 노후불량 건축물로 쳐주고요. 그리고 전체 구역의 노후도가 6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신속통합이나 공공재개발의 노후도 기준보다는 조금 완화가 됐는데 네. 모아타운의 노후도 기준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네. 딱 중간선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근데 제가 여기를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분석을 해서 60% 이상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보유하셔야 되죠. 네, 노후도는 60% 넘는 것 같아요. 예, 60% 넘으면 무조건 보유를 하세요.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